너무 맛있어요. 4가지 꿀팁만 지키신다면 창문 안 열고 냄새 걱정 없으세요. 언제든지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찬입니다. 반찬 중에서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등어 구이예요. 근데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난 집에서 생선 안 구워. 이런 분들 많아요. 사방팔방에 기름 튀고 냄새도 안 빠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바로 안 하시는 거지 안 먹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냄새 걱정도 없고 기름칠 걱정도 없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깔끔하게 고등어 구이 냄새 안 나고 기름 안 튀게 굽는 법, 그리고 맛이 끝내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 요거 한 마리죠. 한 마리예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식용유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 아니 생선 구울 때 이거 말고 뭐 더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텐데,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거는 국산 고등어입니다. 국산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한겨울까지 한 12월 정도까지가 제철이거든요. 고등어는 추워야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잡은 고등어, 봄에 잡은 고등어는 삐쩍 말라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때는 노르웨이산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철일 땐 당연히 우리 거 먹어야죠. 구분하는 방법은 전 이제 딱 보면 아는데, 요게 제가 노르웨이 고등어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등무늬에 줄무늬 보고 구분하거든요. 여기는 줄이 빳빳하고 여기는 좀 꼬불꼬불해서 꼬불꼬불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얘도 꼬불꼬불할 때가 있거든요. 노르웨이도.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일단 줄이 진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 사실 아까워서 안 알려드린 건데, 국산은 줄무늬를 잘 보면은 점이 있어요. 무늬가 이렇게 가다 꺾이고 점으로 끊기고 끊긴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있으면 이렇게 국산 고등어고, 얘는 무늬가 가다가 끊기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산이에요. 노르웨이산 평소엔 맛있지만 겨울에는 이게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산 고등어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노르웨이에서는 고등어 가공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잡자마자 처리하고 곧바로 얼려버립니다. 선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이틀 있다가 얼린 것보다 훨씬 맛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물, 즉 살아있는 거를 곧바로 잡아서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잖아요. 제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고등어를 사와가지고 사실은 머리도 붙어 있었고 내장도 붙어 있어가지고 요 정도로 갈랐어요. 왜냐면 사실 때 요 정도로 이제 하시게 되니까. 먼저 지느러미 붙어야 되는데 여기 지느러미 잘랐고, 꼬리가 요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혈액팬에 걸리니까 요 정도까지 잘라서 이건 버리고, 그 다음에 칼질을 한 번 더 하는데, 여기 뼈가 있잖아요. 뼈를 어떻게 발라내나 그게 아니라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뼈를 이렇게. 그러면 안쪽은 끝났고 눈에 보이는 가시는 빼버려야지. 겉에다 칼집을 넣을 건데, 칼집을 저는요 너무 촘촘하게 넣으면 말린다 그러지만 촘촘하게 넣어도 전 잘 굽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칼집을 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쪽도 여기는 조금 굵게 넣어봤어요. 나중에 근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고등어 손질이 끝났으면, 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뿌려줘야 돼요. 생선에는 붉은 소금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 먼저 뿌려주고, 이건 이제 천일염을 주로 쓰죠. 꽃소금이라도 굵은 거 쓰면 되는데 생선에는 굵은 거 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살도 더 단단해지고 뭉치는 것도 줄어들고 육즙도 덜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굳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는 소금보다 굵은 소금이 더 낫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칼집은 왜 넣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칼집을 넣으면 조금 이쁘기도 하고 안까지 빨리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칼집을 좀 넣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금방이잖아요. 다 하는데 30초 칼집을 넣고 굵은 소금을 뿌리고, 그 다음에 후추도 살짝 넣어주세요. 생선 구울 때 무슨 후추를 넣어요? 그런데 후추는 비린맛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풍미도 좋고, 우리나라에 후추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후추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렸으면 한 10분 정도는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더 좋고, 왜냐면 이건 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노르웨이산은 염장인가요? 노르웨이산이 염장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염장이 아닌 것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산도 염장이면 겉에 염장이라고 한글로 크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써 있으면 이건 염장 아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해동해서 잘 씻고 소금을 좀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염장을 좀 질러보겠습니다. 고등어를 맛있고 기름이 덜 튀고 연기가 안 나게 굽는 첫 번째 팁은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사실은 안 한 분들 많아요. 수분 제거, 이건 이제 해동제인데 키친타월도 당연히 됩니다. 키친타월을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눌러줘요. 여기 수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반대쪽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핏물까지. 이게 바로 이 수분이 기름이랑 닿으면, 물은 기름이랑 닿으면 튀잖아요. 그래서 튀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훨씬 덜 튀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키친타월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나왔죠?
이렇게 수분을 제거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덜 튀어요. 냄새도 덜 나요. 덜 튀니까 냄새가 덜 나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고등어를 굽기 위해서 불을 켜겠습니다. 인덕션으로 가져온 건 인덕션이 있는 분들도 요새 많고 인덕션으로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팁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땐 무조건 약불로 해야 된다. 인덕션이면 10단계면 3단으로, 가스도 약불로 하고, 이거는 20단계니까 제가 6단계로 할 거예요. 그래서 6단계로 맞춰놨습니다.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죠. 기름은 잘 굽기 위한 매개체지 나중에 다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흡수도 좀 되겠지만 이거 2큰술이에요. 잘 둘러주고 고등어 한 마리당 2큰술은 넣어야지 좋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 양도 딱 2큰술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이 들어갑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항상 껍질 쪽부터 구워줘야 됩니다. 살부터 구우면은 그때 수분이 안에 다 빠져나가고, 육즙이죠, 다 빠져나가고 또 기름이 튀어요. 그게 수분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맛은 퍽퍽해지거든요. 껍질 쪽부터 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번째 팁 방출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가지나 있잖아요. 10초 동안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왜 눌러줘야 되느냐? 안 눌러주고 그냥 여기 놓잖아요. 고등어 껍질 속부터 이렇게 U자로 휘어요. 그러면 딴 데는 타고 여기는 안 있기 때문에 자꾸 뒤적거리고 되고 맛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초만 눌러주시라. 나머지 3개의 팁을 못 지켰어도 약불로 다 하셔야 되지만, 뭐 수분 제거 못 하셨어도 이건 없을 때 생각났다, 그냥 누르세요. 전면이 닿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맛 달라집니다. 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다 다르네 라는 걸 느껴요. 조금 더 빨리 익히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도 돼요. 한 1분 정도. 자, 연기 지금 없습니다. 촬영하느라고 이쪽이 주방 팬인데 팬도 안 틀었어요. 냄새 많이 나세요? 안 나시죠? 자, 벌써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뚜껑 열고, 뚜껑 안 덮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안 덮을 때 많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뒤집을 때가 왔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자주 뒤집어야지 겉에 시어링 되고 구운 것도 맛있습니다. 특히나 불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근데 생선은 정말로 한 번만 뒤집어야 돼요. 자꾸 뒤적이면 부서질 뿐이에요. 한 번만 뒤집는데 언제 뒤집느냐? 지금 시간으로는 한 4, 5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자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익는 게 뒤집어도 될 타임이에요. 불을 지금 끄는 거예요. 뒤집기 전에. 자, 껐어요. 뒤집어서. 자, 이제 끝났거든요. 이때 기름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뚜껑을 덮어버리거나 신문지를 이렇게 덮는다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거는 옛날 방법이에요. 수증기가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물컹물컹해지고 맛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름 튀었나 저도 한번 볼게요. 반사해서. 안 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삭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집에 마침 레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몬을 이렇게 놓는 거는 사실은 모양일 뿐이지, 이렇게 웨지 형태로 있는 게 훨씬 더 생선에 뿌려 먹기 좋습니다. 생선에다 뿌리지 말라고 그러던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라서 최대한 들 없앴지만, 등푸른 생선의 그 맛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레몬 뿌리면 훨씬 낫죠. 회에다가 뿌리지 말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좀만 있으면 가을이니까는 가을을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기름 안 튀고 연기 안 나는 맛있는 겉바속촉 고등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시식 타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휴, 보세요. 어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겉발을 했으니까 이거는 속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속살 다 익은 겁니다. 제가 먹는데 보여드리려고 크게 했는데 한 번에 다 먹겠습니다. 당연히 맛있을 테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 짜지 않고 정말로 속 촉촉합니다. 딱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잖아요. 두께를 보시도 아시겠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탔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프라이팬이 코팅이 조금 오래된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요리 좋아하니까 프라이팬 좀 비싸도 좋으니까 정말 좋은 거, 오래 쓸 수 있는 것 좀 소개시켜줘. 아니라고 전 얘기해요. 싼 거를 자주 가는 게 낫지 비싼 코팅이라고 오래 쓸 수 없습니다. 스테인레스는 모르겠지만 코팅을 바꿀 때가 됐다, 프라이팬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생선에도 다 통하는 팁인데, 냉동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려면 물 500ml에 미림 100cc, 청주도 좋아요. 청주 100cc, 그리고 꽃소금 깎아가지고 한 큰술 잘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30분만 넣어놓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또 냉동은 해동도 되고, 그 다음에 속이 촉촉해져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자, 제가 알려드린
알려드린 4가지 꿀팁 뭐라고요? 첫 번째, 수분을 꼭 키친타올로 제거하십시오. 수분 제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에 쓰기는 무조건 약불이에요. 약불로 구웠는데 이렇게 잘 구워졌잖아요. 약불입니다. 중약불 아닙니다. 세 번째, 껍질부터 넣는다. 이건 모든 생선이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껍질을 넣은 다음에 곧바로 10초, 20초 정도라도 껍질이 바닥에 다 닿게 눌러준다. 손이건 기구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4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처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굽기만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제 구우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꿀팁만 지키신다면 창문 안 열고 다른 생선도 고등어도 얼마든지 구우실 수 있고 냄새 걱정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는 생선구이를 언제든지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습니다.